자, 어디에 정착하느냐에 따라서 10년이 지나면 아예 집값이 10배 차이가 납니다. 이게 30대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고 합니다. 불로소득을 둘러싸고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가하게 지금 은퇴해서 압구정동에 뭐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분이 소득이 없으니까 세금 안 내게 해주자. 이런 철진한 레파토리로 지금 집값 폭등을 방치하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 일가구 자, 주택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자, 2007년 수준으로 장기 보유 공제율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차이가 아주 현격하게 저렇게 벌어졌습니다. 똘똘한 한 채, 이 고가 1주택 쏠림 현상이 집값 폭등과 자산 양극화 원인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자, 2007년 참여정부 말기에 장기 보유 공제율 또 현재 장기 보유 공제율을 비교해 보면 고가 1주택에 대해서 2007년에는 15년 이상 소유 시에 45%를 공제했습니다. 당시 물가 상승률을 크게 넘지 않았어요. 거의 비슷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물가 상승률이 2분의 1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고가 1주택에 대해서는 10년만 지나면 80%를 공제해 줍니다. 사실상 거의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10억 원으로 한 채 샀을 때, 세 채 샀을 때 10년 후에 똑같이 5억 원이 올랐는데 고가 1주택 경우와 세 채인 경우에 무려 27배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세금 차이가 크니까 너도 나도 고가 주택으로 몰리고 그러니까 부자 동네 집값이 안 떨어지고 자산 가치가 있고 또 서울이 미국처럼 무슨 부자 동네가 뚝 떨어지지 않고 바로 길 건너 다른 동네니까 연쇄적으로 집값 오르고 결코 집값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정부로서는 일가구 주택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자, 2007년 수준으로 장기 보유 공제율 환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자, 이 제도가요. 2014년 2월에 장기간의 부동산 침체 기간 끝에 박근혜 정부가 노골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으로 내놓은 정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침체가 끝나면 바로 이 제도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값이 50% 100% 올랐는데 여전히 이 제도를 바꿨다고 하는데요. 진짜 흉내만 내신 거예요. 신용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전세 가격 안정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표 주세요. 표 주세요. 예, 이게 지금 2017년 12월에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했어요. 예? 근데 전세가 안정이 됐습니까? 안 됐어요. 똑같아요. 자, 그런데 2018년 9.13 대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어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게 지금 전세가 안정을 위한 정책이 전혀 아니라는 지금 반증입니다. 층에 대한 주거 안정 문제. 아까 보셨잖아요. 임대, 전세가 안정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없애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없애세요. 세금을 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혜택을 드려야 됩니다. 그 혜택은 네. 재산세와 취득세 한정해서 근로소득세처럼 2, 3억 정도의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면세를 아예 하고 가격이 높을수록 누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야 합니다. 자, 취득세, 재산세 감면하면 지방세 줄어드는 것은 교부세를 늘려주면 되고요. 양도소득세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만 공제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조세 형평도 막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 이거를 가장 핵심적인 걸 놔두고 회피하면서 무슨 조정 대상 지역 정하고 대출 비율 정하고 뭐 이래서 집값이 잡힙니까? 취지를 저희가 검토하면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그 장기 보유 공제율 참여정부로 복원하고 이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세금 혜택 없애지 않는 한 정부에게 부동산 문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뭐 저희가 최대한 합리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